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5월도 벌써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를 지키던 시장이 오늘 무너져서 끝났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와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에서의 옵션 만기,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식에 실패할 확률 높은 투자 원칙 중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맹신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 투자가의 편은 하나도 없다. 뭐 경제기사도 경제방송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고, 또 한 달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리포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추정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일 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에코프로 BM과 관련된 목표가 하향,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5만 원을 이야기하면서 1분기 에코프로 BM의 매출은 2조, 영업이익은 1,000억,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23조. 뭐 오늘 약세 보였으니까 23조 이하로 내려왔는데, 그 증권사에서 추천한 첨보를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를 2021년 11월 12일 날 32만 원일 때 추천 리포트가 나온 종목인데, 목표가 41만 원에 1분기 올해 매출이 470억, 영업이익이 16억, 쇼크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의 1분기 매출이 2조, 첨보의 매출, 1분기 매출이 470억, 그죠? 500억이라고 쳐도 매출이 4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3조고 첨보의 시가총액이 2조라면,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0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40배 이상씩 차이 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된 거죠. 자, 또 하나, 그 증권사에서 나온 PI 첨단 소재 2022년 1월 25일 날 49,650원일 때 목표가를 6만 원을 제시했었던 종목이 지금 3만 원 내외입니다. 1분기 매출이 426억이고 영업 손실이 117억입니다. 시가총액은 9천억이고요. 자, 좋은 종목은 추천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고, 오히려 추천했었던 종목 부분들은 매출 추정, 영업이익 추정이 잘못돼서, 그죠?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또 다른 2023년 5월 3일 날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일한 연구원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2021년 11월 15일 날 약 98,800원일 때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하면서 추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그죠? 뭐 가격 보기도 힘든 가격 부분으로 내려와 있죠. 1분기 매출이 1,128억, 영업 손실이 190억.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보고서를 좋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일진 하이솔루스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예요. 제가 어느 증권사의 어느 애널리스트를 거명하면서 그분이 잘못됐고, 에코프로 BM 리포트에 매도 리포트를 내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주 흐름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의 양극재 쪽이 주 시장의 흐름이다. 그죠? 2차 전지가 다 오른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죠? 애널리스트조차 많이 올라가는 종목 부분은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은 비싸고 그 연관 섹터에서 실적도 나오지 않는 종목을 잘못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된다. 아까 첨보와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사분기 영업이익이 91%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한 증권사도 잘못했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잠시 후에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또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0.25bp 인상으로 5.25bp가 됐죠. 우리나라하고는 1.75bp 차이가 나고 자, 5월 FOMC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추가적인 긴축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용 부동산 부진과 그리고 지역은행 부실 위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연준의 귀책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김 기수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죠? 추가적인 긴축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접근하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중물가 시대, 중금리 시대 흐름 부분에 타겟을 맞춰서 주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 9.1% 상승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내려와서 3월달 5.0까지 내려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까지. 자, 그러면 4월달 이 CPI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죠? 3월에 5%였으니까 5%보다 이하로 내려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지금 예상은 4.7%에서 5.2%로 그죠?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 5.0%보다는 소폭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4월 CPI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그 충격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5월 CPI는 4.4%로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4월 CPI가 소폭 반등을 해도 그죠? 5월 달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뭐 시간당 임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한 움직임이니까 그죠? CP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매커시 하원 의장이 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악수만 하고 헤어졌죠. 그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정치권은 항상 쫓기죠. 그죠? 마지못해서 기한 끝판에 가서 타협하는 전형적인 흐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그죠? 여러 나라나 똑같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G7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도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국에 대한 부분, 그죠? 한미일 공조, G7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불협화음과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G7서 결국 이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를 하고 중국과 대만 관련 이야기, 또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과 관련돼서는 이 한미일 안보 협약 강화 이 부분이 주 타겟 내용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 그죠? 한미일 미사일 공조 강화에 따라서 사드 문제부터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2017년 그죠? 사드 배치한 부분에 있어서 사드 3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지키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의 정부의 입장이었고 또 지금의 정부는 틀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찰, 이런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비록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다 약세 마감을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래도 경기 바닥면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죠? OECD 선행 지표라든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그죠? 당연히 자동차, 맨날 수출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죠? 현대기아의 실적 양호하게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LG전자나 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문화 콘텐츠 하이브를 비롯한 종목 부분들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지 방산 관련주, 물론 예외인 종목들도 있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또 의료정밀 같은 주식들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죠? 자, 이번 달은 5월 달은 본격적인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흐름들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예상보다 좋게 나오느냐 좋게 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이어도 기본적으로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1, 4분기 실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 전기차 공장도 반도체만큼 투자세액을 공제하겠다. 오늘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죠? 실적도 빵빵한 현대차, 기아가 그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전기차 공장에 세제 혜택까지 받는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자동차가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죠. 저는 기아차는 아직도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는 부분이 정말 대기업들에게 소외됐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거나 또 이념적 흐름으로 봤을 땐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별로 안 좋다라고 바라보시는 시각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먹을 거리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그죠? 미래의 먹을 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그 부분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이게 다 선순환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 따라서 자국 내 전기차 공장 투자에 최대 30% 세액 공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재까지 1% 정도의 투자비의 1% 정도밖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결국 뭐예요? 다른 나라 가서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싼 또 IRA 법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 가고 또 그 전에는 중국에 가고 동남아 가고 유럽 가고 대한민국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세우려면 관련 법률, 법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난 시간 소요,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죠? 힘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제조업 국가가 되는 그런 불행한 흐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입법 예고했다고 바로 통과하는 건 아니죠.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겠지만 지난번 반도체 관련 법규안도 마찬가지고 정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섹터 내용 부분으로 들어가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작년 내내 말씀드리는 게 미국향 탈중국 공급망의 수혜를 받는 섹터여야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수입,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수입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국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 2018년 점유율, 2018년에 대만은 9.5%였는데 19.2%, 10% 가까이 증가했죠. 말레이시아가 22.8%였는데 뭐 지금 18.3이니까 뭐 거의 그대로라고 하고, 중국이 30%대였었는데 11%. 그러니까 중국의 감소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만 여하튼 대중국과 관련된 이런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지금 현대차와 기아, 도요타의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벤츠 다음으로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게 기아. 그죠? 2012년 5월 2일 날 기아 84,8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때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아가 지금 9만 원 내외의 부분에 놓여 있다.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원자력 강국 프랑스도 풍력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24일 날 벨기에 오스텐더에서 열린 제2의 북해 정상회의에 유럽 8개국이 참가했는데, 그죠? 정상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풍력은 사실 중국이, 그죠? 우리가 어떤 공사나 풍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찰을 함께 되면 가장 가격이 낮은 쪽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유럽에서 신재생과 연관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쓰게 되는 경우엔 단가가 높아지니까 유럽 쪽 회사가 아닌 저가 공세를 하는 중국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부분, 그것이 친환경과 연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과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정치적 부분과 또 경제적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해상 풍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G7 정상회의 5월 19일부터 21일 날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누적 설치량을 7배 정도 증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쪽은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수소경제가 어떻고 넷제로가 어떻고 원전 수출 정책이 어떻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해서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대부분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라도에 남아도는 태양광 전기가 엄청나다. 과잉이다. 사실은 거기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그죠?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송배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우리나라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송배전망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거고 또 지금 에너지 생산에서 유통, 이 부분, 유통은 결국 송배전망이죠. 전기차 미국에서 엄청나게 확대될 거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송배전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 이 전력망과 관련된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미국 내의 변압기 생산 공장을 확보한 업체 그죠? 이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땅 까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아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송배전망을 깔고 이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건설 장비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건설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3대 건설 부분. 다만 오늘은 전체적인 약세였습니다. 왜? 러시아가 이 전승절 5월 9일 그 맞아서 그죠? 계속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어도 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북미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부분. 사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였고 그죠? 인프라를 막 투자하는 부분에 힘을 쏟았을 때는 1980년대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약 50년 동안 SOC 투자와 연관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전기차가 판매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송배전망을 건설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예요? 불석기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거기에 중동의 네옴시티와 연관된 부분 조정시 매수 쪽 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제가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은 투자의 가격대가 아니라 매매의 가격대다. 그리고 나서 4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고점 82만 원 찍고 그리고 4월 19일 날 포스코 퓨처앱이 42만 2,500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가격 조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주도 섹터도 그죠? 고점에서 30%에서 50%의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죠? 계속 매수하다가 지칠 때쯤에 반등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되게 될 게 2차 전지고 국가대표 산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은 2차 전지라는 거 분명할 겁니다. K배터리 수출 2030년까지 또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평균 30%, 33% 증가한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실제로 IRA 보조금 22개 중 17개가 K배터리고 그중에 LG엔솔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뉴스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제가 공개방송 이야기 못하더라도 이 이야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북미 배터리 과잉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뉴스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죠? 조만간 과잉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치 내용 부분은 IRA 법안과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이 2032년 신차 67% 전기차 전환 목표에 대한 부분이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6시 10분에 김기수 누르시면 저하고 항상 만나시는 거 있죠?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